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노래가 신나는 노래가 나왔어요. 김한선 노래죠. 맞아요. 네. 김한선 참 안 늙어. 그죠? 네. 나이 먹으니까 더 좋아. 69년생, 68년생 아마 요즘 진짜요? 그럼요. 많이 먹었네. 69년, 68년생 아마 그러면 한 우리나라 나이로 54, 55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굉장히 안 늙죠. 이뻐. 나이 먹으니까 더 좋아요. 사실 그래요? 젊었을 때는 별로. 김한선이가 아픔이 많았잖아. 뭔 왜? 아픔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아, 김한선이가 아픔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드라마는 마스크걸. 그렇죠. 마스크걸. 이 마스크걸에 김한선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김한선 노래를 이제 시작을 했고 나중에 뭐 김한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는 김한선을 참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김한선이 스토리나 김한선이가 다시 한국에 데뷔할 때 너무 반가웠고 좋았었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는 마스크걸입니다. 마스크걸 재밌게 봤죠? 네. 나는 오징어 게임 이후에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야? 7부 한꺼번에 봤다니까요. 새벽 4시에 잤어요. 다음날 회사 가서 아주 힘들어서 졸려서 힘들었죠. 나는 이 처음에 마스크걸 나왔을 때 8월 달에 나왔었는데 8월 달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마스크걸 처음 나왔을 때 난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초반은 블랙 코미디처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코미디인 줄 알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코미디가 아니야. 막 심각해지는데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팽아는 마스크걸 어떻게 봤어요? 마스크걸 일단 연기자들의 연기가 우리나라 연기자들은 진짜 연기 잘하는구나. 그렇지. 네. 그리고 이게 웹툰이잖아요. 웹툰 원작이. 네, 원작이 웹툰인데 이 작가는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작이 더 재밌다고 더 훌륭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작은 사실 못 봤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 원작을 한번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글쎄, 나는 우리가 이제 드라마 천국에서 마스크걸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원작을 웹툰을 볼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고민을 했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굳이 내가 웹툰까지 찾아볼 정도로 이 마스크걸이 그 정도의 그 뭐랄까 그 가치가 있을까? 또 웹툰 보면 또 길 거 아니야. 한 뭐 하루 종일 앉아서 보면 하루 종일 볼 테고 뭐 며칠 걸릴 것 같은데 마스크걸 웹툰을 며칠씩 걸려가면서 볼 만할까? 조금 그랬어 나는. 그러니까 이 마스크걸이라는 이제 드라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것은 마스크걸 이제 웹툰이 아닌 드라마인데 드라마만으로도 뭐 충분했고 그리고 또 나는 이 마스크걸 드라마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 진짜요? 혹평도 있더라고요. 원작을 봤던 사람들은 약간 이제 혹평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웹툰까지 찾아서 볼 정도는 아니었다. 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이 마스크걸 드라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작가가 스토리는 매미, 근데 그림 희세, 그리고 네이버 웹툰 시리즈였고요. 줄거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정보 응? 이거 좀 이거는 이제 7부작으로 됐던 7부작이고 이제 JTBC였나?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아 진짜. 이 마스크걸 정보를 좀 먼저 이야기하고 줄거리도 이야기해 주시고 부탁드려요. 네. 이게 이제 웹툰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림 희세. 예, 희세고 원작은 매미라고 매미? 돼. 매미. 네. 그런데 이제 드라마 상영은 410분짜리고 그다음에 2022년하고 공개일이 2023년 8월 18일 날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출연자는 고현정, 안재용, 염혜란, 나나 뭐 이한별 유명하신 분들이고요. 그다음 간단히 이제 줄거리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몸이라는 사람인데요. 여자인데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중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몸이 왜 이름이 몸이지? 딸 이름 또 반대로 그치, 미모로 미모. 했잖아. 왜 몸이로 했을까? 모르겠죠. 나는 알 것 같아. 미모하고 몸이 막 한 종이 한 장 차이. 그런 것 같지. 네. 종이 한 장 차이. 뭐 그런 그 마스크라는 이미지가 그 뭐랄까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을 신비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걸에 그 우리가 이제 이한별이가 떴잖아. 네. 이한별이가 이제 그 모델 출신인데 이제 드라마 이제 처음 찍어가지고 완전히 떠버렸는데 이 마스크걸에 몸이 역으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 3명이죠. 아니지. 마스크걸의 몸이 역할 3명. 모미의 역할, 김모미 역할로 나온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4명이네. 6명. 6명이요? 아주 어린 아이 모미. 그다음 중학생 모미. 그리고 이한별, 그쵸. 나나, 고현정,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게? 저기 6명이잖아. 6명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지. 모질라나? 작은 그 아기 몸이 유치원생 몸이 그다음 이제 중학생 몸이 그다음 이제 이한별, 고현정, 나나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예요? 춤추는 마스크걸. 대역? 대역까지 해서 6명이었대. 그래가지고 이 촬영 현장에서 ABC로 불렀대. 그러니까 이한별 A, B, C 그래갖고 몸이 A, 몸이 B 뭐 이런 식으로 불렀대. 그러니까 몸이 아역, 몸이 중학생, 그다음 이제 몸이 그 춤추는 대역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불렀대요. 그 마스크걸이 그 이한별이라는 배우가 엄청난 연기력을 보이면서 웹툰하고 똑같이 생겼어. 저도 찾아봤어요. 웹툰 똑같아. 똑같지? 예. 어떻게 그렇게 찾았지? 그리고 이 오디션이 코로나 때 해서 이거 뭐 직접 본 게 아니고 1,000명을 그 미디어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디어로? 근데 이한별은 그 안재용하고 이한별은 그래서 선택이 된 사람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마스크걸의 분장이 아주 유명한 거야. 안재용 분장도 그랬고 이 몸이 이한별 분장도 분장으로 그렇게 광대뼈 나오게 하고 막 그런 거거든. 그 이 분장의 힘이 굉장한 작품이야. 그리고 나중에 염혜란이나 많은 그 배우들이 분장을 하잖아. 그 분장들도 이렇게 보면서 야 여기 마스크걸은 이 분장사가 분장 감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이 분장 감독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그 뭐랄까 그 미장센이 그림이 너무 좋아. 그걸 맞아요. 왜 좋은가 이렇게 봤더니만 이 미장센 그 감독이 그러니까 그 무대 감독이 누구냐면은 그 우리가 좋아했던 그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의 유성희 감독. 맞아요. 이름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나오질 않은 유성희 감독의 작품들이라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류성희 감독이 쓰는 색들 있잖아요. 그렇지. 녹색, 어. 붉은색 막 이런 것들이 좋아요. 왜? 강렬해요. 나는 강렬한 것보다 그 묘한 몽환적이기도 그렇지. 하고. 그런 게 기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냄새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풍 같기도 하지만 또 프랑스 가봤어? 아시아 쪽인 느낌이 아유 진짜 언젠간 갈 거예요. 그런 느낌이 동양적이기도 하고 서양적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좋아요. 맞아. 어우 제대로 봤어. 그러니까 유성희 감독의 특징들의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이 동서양이 이렇게 어우러져 네. 있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동양적이고 이렇게 보면 서양적인 그런 미술 그 감독으로 유명하지. 이 마스크걸 그 춤추는 그 김모미 집 네. 그 안에 배경도 그렇잖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녹색 그리고 조명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볼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그 호텔 모텔 핸섬 스님이라고 핸섬 그 불러내잖아요. 마스크걸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던 그 장소도 그 장소의 색깔도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이 마스크걸이 장르가 뭐야? 장르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 스릴러, 드라마, 공포, 범죄, 뭐 느와르, 블랙 코미디, 뭐 서스펜스, 피카레스크, 고업, 복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피카레스크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피카레스트는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맞아요. 그 유래한 이제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데 악인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드라마는 선과 악이 공존을 하는데 이 우리 지금 그 마스크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런 드라마는 피카레스크라고 악인들이 주로 등장을 하고 악인들로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없지, 선악 그쵸. 대결이 없지. 근데 그걸 이제 피카레스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심지어 그 초등학생 있잖아요. 그 모미의 초등학 딸 미모의 그 제일 그래도 절친이었던 친구 있죠. 친구 있었지. 그 친구 안경 끼네. 그 친구조차 의심을 가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 친구가 이제 그 뭐랄까 소문낸 사람으로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 피카레스크라고 쓰나 봐요. 근데 또 여기 이 드라마에 또 선이 뭐냐면 선과 악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룬 드라마 같아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더 아는 척 한번 해볼까? 여태껏 아는 체 했어요. 뭘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심리학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두 개가 있어. 심리학을 이제 끌고 가는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페르소나, 하나는 그림자야. 페르소나는 말 그대로 가면 마스크야.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가면 마스크 페르소나라고 부르고 내면의 모습을 그림자라고 불러. 심리학에서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페르소나가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그림자의 무게도 두꺼워진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계속 포장이 되면 포장이 될수록 내 안에 상처들은 더 커진다라는 거야. 마스크걸이 그런 이야기야. 마스크걸에서 모미가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하면서 그 안에 그림자들이 굉장히 두터워지지. 그 그림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게 다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은 성형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치.
근데 성형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가지고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사건들이 처음 발단이 시작해서 계속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참 그 네. 드라마 얘기보다 굉장히 그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작품이 이 마스크 거리 네. 이제 여러 가지 시선에서 볼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시선에서 볼 수 있는데 내가 보는 시선은 뭐냐면은 여성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야. 여성. 이 예뻐지고 싶어하고 싶은 여성이거든. 왜? 아니 얘기하세요. 얘기하십시오. 예뻐지고 싶어하는 여성은 누구한테 예뻐지고 싶어하느냐야. 본인을 위해서 예뻐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성적으로 비춰지는 거야. 이 사회가. 그래갖고 이 얼굴을 고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굴을 고친 얼굴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성적인 일들이야. 마스크 걸에서 얼굴 고치잖아. 네, 사람을 네, 죽이게 갖고 네. 얼굴을 고쳤는데 근데 이 모미의 꿈은 뭐였었냐면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박수받고 이런 게 꿈이었단 네, 말이야. 그래서 얼굴 고치고 뭐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얼굴이 고친 김모미를 마스크 걸을 성적 대상으로만 삼지. 그리고 여기에 마스크 걸에서 나오는 여성들은 다 착취를 당해. 남자한테도 그 춘의 남자친구도 그러고 다 착취를 당하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또 망가지고. 그래갖고 이것을 여성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을 성으로만 대하는 이 세상에 성으로만 바라보는 이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드라마도 되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이 마스크걸에 나오는 남자들은 다 여성을 성적으로 이렇게만 바라보고 하다못해 사무실에서도 막 아름이랑 하잖아. 응? 그리고 뭐 그 주호남이도 그 마스크걸 그 방송 보면서 혼자 자유하고 다 성적으로만 보는 거야 여성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아니요,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뭐 틀리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하나의, 그러니까 인간의 그렇지. 본성에, 인간의 그런 악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얘기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지. 외모가 중요한데 어렸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또 이 아이들을 대해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미모도 그랬고 안재용 주호남이도 그러고 어렸을 때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 응.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래서 얘가 주호남의 아기를 임신하잖아요. 그것도 조금 그때 묘해. 주 이러면서 끝났으니까 어어어. 그래서 나는 임신을 했는데 그 춘혜한테 이래요. 저는 이 아이한테 무조건 예쁘다고 할 거라고 특별하다고. 응. 그런 얘기 했지. 그리고 차원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 부모들이 문제가 있게 나와요. 이 장면이 있어요. 그 앞에 밥 먹으면서 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니 하면서 그래? 엄마가 그래 미모한테. 난 기억이 안 나. 나는 그러니까 엄마를 안 닮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같이 그런 자존감을 못 키워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성장을 한 거지. 몸이 네. 엄마는 이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성형했나? 그거는 모르죠. 그래서 이쁘잖아. 지금 왜 딴 얘기를 자꾸 다 이 머리 잊어버리게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이게 이렇게 비뚤어진 이렇게 인성과 생각을 갖게 만든 거는 어른들의 책임이 또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또 문제점. 여기는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악함을 많이 다뤄서. 그러니까 이 마스크걸이 또 어떤 장르라고 딱 집어서 말을 못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섭게 봤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는 거야. 사람을 근데 만화 원작은 더 무섭대요. 그래? 더 무섭고 구체적이고 그래도 여기 이 드라마에서는 미모를 약간 악인이지만 순화를 시켰대요. 그렇지만 진짜 원작은 더 사람을 이유 없이 자기가 화나서 핸섬 스님을 진짜 죽였대요. 근데 여기 드라마에서는 핸섬 스님을 죽인 머리를 부딪혀서 그렇지. 방어하다가 그쵸. 그런데 정당방위. 그거조차도 얘 나중에 깨어나잖아요. 근데 그땐 조은아미가 죽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 원작은 진짜 죽였대요. 자기를 그리고 그 원작은 정당방위가 아니고 살인이었다? 못생겼다고 아. 짝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잔인하고 더 구체적이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대요. 원작은. 이 마스크걸이 너무 재밌는 게 세 개의 이름, 세 번의 인생, 세 네. 번의 살인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이름이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어떤 그 이름 본명 모미가 있을 테고 마스크걸이 있고 나나. 아니 나나는 그 배우 이름이고 네. 아름이었지. 아름이. 그 아름이가 그 팀장 그 회사 여직원 있잖아. 걔 이름을 아름이로 자기가 아름이라고 술집에서 얘기 몰랐어?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름이잖아. 맞아. 그리고 이게 1인 3역? 아니지. 네. 3역 1인. 3인 1역. 3인 1역. 그래도 연출 방법도 특이하잖아요. 연출 방법은 뭐 특이하다라고 볼 건 없고 3인 이 상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한 사람이 상영을 했다 그러면 분장을 조금 더 하고 또 한 번 상영을 했다 그러면 분장을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세 사람이 아예 딱 나와버린 거지. 이한별, 나나, 고현정 이것도 세 사람이 나왔지. 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지. 네네. 쉽지 않지.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는 게 돈 때문에. 아 진짜요? 제작비. 단순한 이유네. 제작비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 세 사람 출연료를 줘야 되잖아. 근데 한 사람 갖고 분장시키면 한 사람으로 가잖아. 그런 차이가 있지. 그리고 이 나나가 여기서 네. 이제 두 번째 2부에 이제 나나가 나오잖아. 요 나나가 연기력이 난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여기서 나나가 연기력이 너무 좋은 거야. 깜짝 놀랐어. 난 노래만 잘하는 뭐 아이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연기해도 되겠더라. 맨 처음에는 섭외할 때 좀 논란이 있었대요. 왜? 얼굴만 이쁘고 이제 아이돌 출신이니까 연기가 될까? 연기가 될까 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연기하고 나서 싹 그거를 잠재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저런 여자가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서 계속 감탄을 했네요. 어디 외국 배운 거 뭐 외국 배우처럼 생겼어? 어디 그 인도 그쪽 동양적인. 예,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그러고 봤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걸은 이 연기력을 빼놓고는 그쵸.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나는 같아. 안재용이 이 너무 그 분장도 분장이고 디테일하게 그 머리 비듬까지 막 나온 거. 그 2시간 걸렸대 분장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안재용 연기가 너무 근데 옛날부터 좋아했지만 난 반했어요. 안재용 그러면 네. 여기서 아주 그 마스크걸에서 그 안재영이 기가 막힌 그 대사가 있어요. 그 모미한테 모미 씨 사랑합니다. 아이시대로. 맞아. 그걸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뭘요? 잊어버리세요. 저 쓰레기 같은 씨발 유부남 새끼 저거.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저 모미 씨를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절 지켜봤다고요? 지켜봤다는 건 아니고 저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시대로. 아니 근데 음. 이 정봉이가 왜 나와? 안재영이. 안재용 어. 이거 진짜 좋아했던 건가? 집착이지. 그죠? 집착인 것 근데 같아요. 아무튼 이 안재용이 연기가 그러니까 이 아이시대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고현정이가 이걸 보면서 에이 괜히 했다 싶었대. 마스크걸. 왜요?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고현정 연기가 묻히더라고. 그러니까 고현정이가 아 분장 다시 할 걸. 응? 나도 좀 더 망가질 걸.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안재홍이 분장 망가지고 뭐 이한별이나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분장 염혜란 이렇게 분장하는 거 보면서 고현정이가 자기는 너무 이쁜 척만 한 것 같다. 응? 망했다. 왜 멍한 얼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기력에 비해서 조금 못 그렇지. 미쳤나 이 생각을 망했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현정이도 이제 얼굴을 좀 더 망가뜨렸어야 되는데 못 망가뜨린 거지. 이 원래 이제 고현정이 역할이 뭐냐면은 일부에서 이제 이한별이가 그 성형 수술을 하고 나나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 나나가 두 번째 성형 수술을 또 해요. 두 번째 성형 수술을 또 하는데 그건 이제 웹툰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나나가 연예인이 되기 직전까진 가. 연예인이 되기 직전까진 가고 연예인 데뷔를 하려고 하는데 제작자가 야, 네 얼굴이 조금 밋밋하다. 그 얘기를 듣고 성형수술을 또 해. 그래서 고현정 얼굴이 된 거야. 아, 그 사이에 그거를 딱 자르니까 이 드라마가 뭔가 간극이 생겨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 고현정이 얼굴로 변한 거거든. 그러면 고현정이 얼굴이 성형 부작용으로 좀 찌그러져야 되는데 안 찌그러진 거야. 그래서 고현정이가 아 내가 좀 더 입술이라도 좀 두껍게 좀 만들고 그렇게 좀 분장을 했어야 되는데 분장도 안재홍이나 뭐 염혜란에 비해서는 택도 없고 오 청순해 보이더 오히려 청순해 보이더만 그죠? 연기도 밀리고 그래갖고 고현정이가 아예 마스크 걸 나 망했네 그랬대. 나는 그게 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도 막 다 벗고 그리고 계속 그 독방에 갇히잖아요. 한 놈만 한 여자 패잖아. 근데 그 걷는 걸음걸이 하며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대사가 많지 않아도 멋지더라고요. 그거 이 나나 분량이 많이 줄었대. 2부 분량이 2부의 나나 분량이 좀 더 많이 찍었는데 어떻게 편집하다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2부 나나 분량이 많이 줄었대. 그래서 좀 아쉽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 들었던 김한선 노래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듣고 나머지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옥물 속에서 순간 속에 보이는 너의 새로운 춤에
김한선의 리듬 속의 구춤을 이었습니다. 네. 완선이었니? 우리가 마스크걸이 1부 그러니까 7부짜리야. 네. 7부짜리인데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은 1부 그 주제가 김모미, 2부가 주호남을 하나로 묶어. 1, 2부로 1, 2부 요 두 개를 1부로 보고 또 김경자, 김춘애를 2부로 봐. 그리고 그 5화가 김미모, 6화가 김모미, 7화가 모미와 미모를 또 같이, 3부로 봐. 이렇게 묶어.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김모미와 주호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김모미 챕터 1를 네. 김모미와 그 주호남인데 여기서는 성형 얘기를 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과연 아름다움이 뭘까? 아름다움이란 그 진짜 연예인이 되고 싶고 그런 그 어릴 때 꿈이었는데 그냥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춤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주호남이가 김모미를 좋아하잖아. 네. 왜 좋아해? 몸매를 보고 좋아한단 말이야. 처음에 이제 그렇지. 그렇죠. 마스크 거리였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몸매를 보면서 좋아해. 그리고 그 마스크 걸 김모미 역으로 나왔던 그 요 마스크 걸에서도 얘기하지만 D컵이래. 가슴이 D컵을 굉장히 강조를 해. 그러니까 여성의 외모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주호남이도 얼굴이 아닌 몸매를 보고 혼자 자위를 하고 이래가면서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부, 2부에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외모로 모든 걸 다 판정을 하지. 그게 1부, 2부의 그쵸. 주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주호남이 눈에 이렇게 보이고 아름다운 여성은 그냥 섹시한 몸을 갖고 있는 여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삐뚤어진 성의식, 비뚤어진 그렇죠. 어떤 성적 대상으로만 비춰지는 거지. 얘기 좀 하지. 아니 이제 뭐 구구절절 얘기하시니까 근데 저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그렇게 얼굴에 불만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몸매는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냥 진작에 그냥 얼굴을 고치지. 돈이 없었지. 아니 그 VJ 하면서 막 별풍선 받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돈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쳐도 됐을 건데 뭘 굳이 그렇게 그렇지. 그죠? 왜 안 그러면- 고쳤을까? 그러면 이야기가 또 안 만들어지나? 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모미는 재능은 있고 다 있는데 단지 못생겼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잖아. 네. 안 뜨고 있잖아. 네. 그러면은 그 얼굴을 고친다 그러면 모미한테의 재능은 없어지고 얼굴만 남는 거지. 그러면 그 성형 만능주의를 수용하는 꼴밖에 더 돼? 뭐 여태껏 사람 죽여가면서 수용하는 아니 그건 거나.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음. 자기가 이제 변신을 하고자 그래 니네들이 예쁜 얼굴 원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간 거고 그 전에는 나의 재능이나 뭐 이런 것을 믿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여태껏 어찌 보면 그 회사에서도 자기 얼굴 때문에 뭐 불리한 경우를 당하고 그리고 얼굴 때문에 저렇게 컴플렉스 가질 거면 진작하라고. 저 같으면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랬는데 뭐 자기 재능만 믿고 재능이 그렇다고 막 있어서 그랬으면은 아마 진작에 떴을 건데. 제 생각은 그런데 왜 그러니까 안 이제 고쳤을까? 이야기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집에서도 나왔잖아.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 네. 절연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엄마하고 이제. 그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웹툰을 읽어봐야 되나? 그리고 이때 또 시대적 배경도 중요해요. 이때가
인터넷 막 보급돼서 활성화됐을 때 그를 당시에요. 싸이월드 하잖아요. 그렇지. 회사에서도 그 박기훈 과장인가 그 훈남 복근, 가든 복근 사진 올렸다고. 나 진짜 그거 보고 그 사람 사진 막 뽀샵하고 싸이월드 올리고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적 배경도 중요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네. 그 이한별이가 성형 그 외과 홈페이지 들어가고 견적 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 있었구나. 하고 너무 싶었지. 돈이 너무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돈 진짜 아까 팽아 말대로 돈 많이 벌었잖아. 별풍선. 그니까요. 그걸 막 남자들이 그냥 빵빵빵빵빵 옷 한 번 벗으면 막 주고 이러는데. 뭐 우유 흘려가면서 아 그거 너무 선정적이더라. 아니 이 이한별이 이게 이 드라마에서는 이게 악함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1, 2부에서는 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얘가 성격이 만만치 않아. 그 전철 그 지하철에서 아저씨가 슬쩍 스치고 지나갔잖아요. 아니야 만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만졌는데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이제 그런 용기는 대단하고 멋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괜한 사람 오해한 것처럼 막 네가 나한테 편지 그 문자도 네가 보냈지 막 이러면서 스팸도 네가 스팸 보냈지. 별 그 근거도 없는 것들을 무슨 광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진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지 집착이야. 그쵸. 또 하나의 집착이지. 그러니까 얘를 이 사람을 하고 또 싸우잖아. 이 남자를 죽도록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미모의 몸이도 성격이 이제 보통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네. 2부 교도소 갔을 때나 그럴 때 나올 수가 그치. 있겠지. 그러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럼 주호남이는 어때? 주호남 주호남이 그 정복이. 찌질이. 정복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찌질함도 막 찌질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광기로 변해요. 그 시신 처리하는 거 이제 그 핸섬 스님을 만나잖아요. 그 핸섬 스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이 미모가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고 얼굴에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뭐 만나러 또 나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가잖아요. 그 핸섬 스님을 만나러. 나는 그때 네. 주호남이를 만났으면은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핸섬 스님을 만나러 갔어. 가서 거기서 또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이 스님이 죽게 그때 되잖아요. 이제 주호남이가 검색을 막 하잖아. 핸섬 네,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검색하고 네. 그 사람이 이제 DM 올린 걸 봤지. 야 한번 따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뭐 그렇게 이걸 보고 주호남이가 김모미를 지키려고 찾아간 간 거야. 거잖아요. 근데 뭘 지키려고 갔냐 이거지. 이제 이 주호남이 이제 그 미모가 몸이가 어떤 사람한테 이제 당할지는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미를 지켜주려고 간 거죠. 아니지. 왜? 그 모미를 지켜주려고 간 건 맞는데 네. 그것 또한 그 주호남이 입장에서는 김모미가 내 사랑이야. 그러니까 집착. 내 사랑. 집착이 된 거지. 아이씨대로. 사랑합니다. 아이씨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핸섬 스님의 시체를 처리할 때 보면 얘도 다시 이 핸섬 스님이 잠깐 이제 졸도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때 또 다시 죽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찌르는 장면 봤어요? 광기에 막 휩싸인 그런 모습? 눈 휙 돌아간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 거잖아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네. 이 마스크 거래는 집착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호남의 집착도 있고 그 모미의 그 성형에 대한 집착,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3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2부 3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엄마가 엄마가 주호남에 대한 그건 집착이야, 광기야. 집착이 광기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주호남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여메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여메란이 여기 엄마가 아닌 아빠였으면 어땠을까? 모정이 아니라 부정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여매랑 같은 성격의 아빠였으면 그렇지. 그러면 어쩌면 더 똑같지 않았을까요? 똑같아? 더 심해졌을. 그러니까 이 누구죠? 주호남이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더 폭력성 있고 더 그러면 난폭해지지 이제 않았을까? 팽화가 보기에는 주호남이를 이렇게 만든 건 엄마다. 그쵸. 엄마의 엄마. 역할이 크다. 그 엄마의 광기와 집착이 그게 그대로 주호남한테 가지 않았을까?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 근데 원작에서는 나온다고 하더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미리 짐작이 아니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내면에 깔린 것들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엄마가 자식한테 그 주호남한테 통화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주호남이 그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물건 빼앗기고 오고 껌 묻히고 오고 이러면 이 엄마는 교회를 데려가서 막 회개하게 시키고 막 구원받다 그러고 막 이상하게 이거를 잘못된 해결 방식을 내놓잖아요. 그런 오늘 것들이 팽화가 다 영향을 마음에 드는데? 미치지 않나. 아우 왜 이러세요?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그쵸. 그걸 이제 느껴지는구나. 그러게. 만약에 아빠였다 그러면은 엄마가 아닌 아빠였다 그러면 좀 더 폭력적으로 됐을 그쵸. 가능성이 크겠네. 그래서 이 조남 역이 안재홍이 너무 우리가 연기 잘하죠.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안재홍이를 우리가 드라마 천국에서 그래도 많이 다룬 편이야. 그쵸. 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예요. 이제 좋아하는 예. 배우로 완전히 등극을 했어. 근데 이 주호남이 또 이제 죽잖아요. 누구야? 그 모미한테 맞아 몸이 죽고. 찾아가서. 근데 거기서도 방법이 잘못됐어. 그래?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 미모가 그러니까 주호남이는 몸을 탐했던 거야. 그냥 성적 도구로만 생각을 했던 거지. 몸이 아이시테루가 말 그대로 그냥 아이시테루야. 일본 그래도- 야동에 나오는 아이시테루였어. 아니 이제 주호남이 어쩜 마음에서는 근데 이 누구지? 이 미모는 아니 그러면 팽아는 주호남이가 순정이 있었다라고 봐? 뭐 순정 온전히 다 몸을 원했다고는 안 봐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냥 아이시테루야. 그런데 이제 미모가 모미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새로 변할 거고 그렇지. 이제 지워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고 하니까 리셋하겠다 하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하잖아. 자기는 그 모미를 위해서 토막까지 내주고 사람까지 다 죽였는데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 이 모미를 겁탈을 하잖아. 강간하려고 하지. 했지. 임신한 거 했잖아요. 그렇지.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면서 끝났지. 그렇지.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 모미가 죽이면서 장면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경자 씨가 이제 딱 등장하죠. 여메란이 등장을 하지. 엄마. 그 여메란이 쎄. 난 너무 무섭더라고. 그 연기가 꾸부정하니 그 노인 연기하는 거 내가 봤죠. 예상 한번 해볼게. 올해 백상은 끝났으니까 내년 백상이나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여메란은 상타. 이 마스크 걸로. 그럴 것 상탈 같아요. 것 같아. 그리고 여메란 그 머리 스타일도 그 어쩜 그렇게 연기 분장도 잘하고 연기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난 대단한 것 섬찟했어. 같아. 네. 아들을 위해서 그 여메란이 시집을 오잖아. 84년이 아니고 74년에 이제 아빠하고 중매로 결혼을 해서 이제 근데 아빠가 바람을 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고 이 주호남이를 혼자 키우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착하고 광기가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3, 4부에서 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김경자가 네. 신앙의 힘으로 그쵸. 아이를 버틴 키우잖아. 거지. 응? 그리고 그 신앙이 좀 비뚤어진 네. 그런 신앙관을 갖잖아.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맨 마지막 7부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경찰 들어오니까 주에 군사들이 왔다고 그렇게 표현할 그러면서, 정도로 이 대사 이렇게 들어보면 얘가 그 잘못된 신앙이 그 보여요. 그런 대사가
그러니까 이 네. 김경자가 그 여기서 살인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데 네. 자기가 어. 선이 되는 거야. 그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치. 선한 사자가 돼서 음. 찾아갖고 모미를 찾아갖고 죽이려고 하는 선과 악의 그러니까 대결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모호해지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긴 피해자고 피해자잖아요. 아들을 죽였으니까 피해자니까 자기는 무조건 선이야. 그런데 이제 근데 점점 갈수록 가면 갈수록 애가 뭐 아이시대로나 했쌓고 인형이나 갖다 놓고 야동이나 보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다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 그러면은 아 우리 아들도 정상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아야지. 근데 그 계속 그걸 부인을 하잖아요. 그걸 부인을 하고 부인을 그걸 하지. 타당하다고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내 아들은 착한 아들, 내 아들은 착한 아들. 그냥 눈에 이게 씌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그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경계가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김경자가 야메란이 나중에는 성형도 하잖아. 네. 근데 그 여기서 또 성형이 또 다른 성형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미모가 하는 모미가 하는 성형은 새로운 인생을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한 거고. 네. 그다음 이제 여메란이가 하는 성형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 네. 응? 근데 신분 하나도 안 세탁. 바뀌었어. 왜? 난 처음엔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아 진짜요? 그래. 저는 다 보이던데. 눈만 보였고 어. 나중에 보니까 눈이 여메란 아, 그래요? 눈이더라고. 딴 사람인 줄 왜? 알았어요? 난 처음에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어. 누구지 했어. 드라마 보면서 아, 누가 진짜? 나온 거지? 할 정도였어. 가끔 보면 눈썰미 되게 없어. 미안해. 난 뭐 다른 아니, 사람인 줄 알았어. 관찰력은 있는데 눈썰미가 없더라고요. 가끔 보면 윤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와, 여기서 또 다시 성형이 나니까 성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형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형을 하는데 뭐 성형을 해서 티가 안 나는 사람도 있고 티가 이렇게 팍 나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성형의 모습들이 있죠. 왜? 아니 약간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셔서 제가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네. 잡혀 있는 이야기가 1부, 2부예요. 그러니까 1부, 2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야. 외모지상주의와 주호남, 아이시대로. 자꾸 아이스테루 되게 좋아하시네요. 좋아. 이 집착하는 모습들이 네. 1부, 2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잖아. 많이 있지. 많이는 없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 아니야, 안 보여서 그렇지. 있지. 주호남이도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잖아. 네. 모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잖아. 그런데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페르소나. 그렇지. 가면. 그림자. 음. 페르소나가 있고 가면이 있고 가면 속에 내면의 아픔인 그림자들이 있는 거지. 혹시 이중생활 하십니까? 저요? 윤 작가님도? 모든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 페르소나가 다 있어. 근데 그 페르소나 속에 그 숨어 있는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철학자 융은 여기서 심리학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 융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림자랑 화해를 해라. 그래야지 진정한 본인이 된다, 자기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심리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융이 말한 것처럼 내 그림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림자와 손을 잡고 화해를 해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라. 페르소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림자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융이 했어. 굉장히 나 똑똑해 보이지 않니? 아니요. 아니야? 그래서 일부 주호남과 김모미의 이야기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2부와 3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2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자, 네. 김춘애가 또 있어. 네. 김경자하고 김춘애. 그리고 그의 딸 김미모. 김미모. 김춘애도 만만치 않아.
근데 그 김춘의 이야기가 네. 김춘의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나나 이야기가 줄어드는 거야. 아. 그러니까 김춘의 얘기와 나나 이야기를 너무 그러니까 나나가 주인공이잖아. 쉽게 네, 얘기하면은 네. 김모미잖아. 모미의 주인공의 분량을 김춘애가 많이 가져가 버린 거지. 거의 반반이 돼 버렸잖아. 김춘의 이야기하고요. 음. 나나 이야기가 또 원작하고 실제하고 또 다르던데. 아 달라? 예. 많이 달라? 여기서는 둘의 그런 우정을 그렇지. 다뤘잖아요. 근데 원작은 둘이 앙숙이래요. 아 앙숙이래? 예. 근데 2부에서 여기 마스크걸에서는 김춘애하고 나나가 같은 아픔을 갖고 그죠. 같이 이제 공동의 그 공동 전선을 형성을 해서 공동의 적을 무찌르지. 그 남자 김춘애 남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토리 좋아해요. 여자들 간의 그런 우정. 그런데 원작은 그게 아니고 2부에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2부에서 김경자, 김춘애 얘기와 김미모 네. 그리고 고현정 얘기까지. 네. 아, 아까 그런 점이 2부, 남아 있었지. 3부로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노래를 듣냐? 어떤 노래가 좋겠어요? 김한선 노래 하나 더 들으세요. 아니면 토요일 밤에 그렇지. 그거를. 그 노래를 네. 들어야지. 가수 이름이 또 생각이 안 갑자기 나네.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손담비. 아, 맞아. 손담비. 그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를 들으면서 우리 드라마 천국 마스크걸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Let's find out what happened to Dambi on Saturday night. Let's go. 너리는 아픔에 찢어진 가슴에 텅빈 내 마음에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너리는 아픔에 찢어진 가슴에 텅빈 내 마음에 한없이 슬퍼지는 오늘 토요일
있을 거야